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9장 2절 논증 방법과 오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논증 유형들, 연역 논증부터 귀납 논증, 유추 논증, 인과 논증 이렇게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요.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오류를 함께 다루면 더 쉽습니다. 그래서 논증에 대해서 소개하고 논증의 방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오류들을 같이 엮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오류는 여러분들이 토론 상황에서 토론 같은 걸 할 때 반대 신문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검증의 포인트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강의를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역 논증입니다. 그래서 연역 논증은 일반화된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된 원칙을 그 대전제라고 하죠. 그다음에 소전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론을로 이제 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여기 이제 지금 그림에는 수잔 앤서니라는 여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 이제 그 미국의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없고 투표권이 없었던 1800년대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설의 제목은 어, 미국 시민이 투표를 하는 것이 범죄인가? 이게 이 연설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긴 건데 그것의 어떤 뼈대를 간추리면은 지금과 같이 대전제, 소전제의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전제를 보면은 미국 헌법은 미국 시민의 투표권을 보장한다. 그리고 여성은 미국의 시민이다. 예, 당연히 미국 시민 안에 여성이 들어가죠. 그죠? 예. 그러므로 미국 헌법은 여성의 투표권을 보장한다.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논리적으로 완벽한 논증이 됐죠. 여기 지금 제가 이제 형광색으로 하이라이트 했는데 미국 헌법은 미국 시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초록색으로 미국 시민의 여성이 당연히 해당이 되고 그러므로 미국 헌법은 미국 시민인 여성의 투표권을 보장한다. 이런 논리적인 흐름으로 연설문을 쓰고 이제 연설을 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을 어떻게 방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논증을. 그죠? 그래서 여성에게도 투표권이 보장되는, 즉 역사를 바꾼 그 연설인데, 여성의 연설인데, 이런 연역 논증으로 정말 상대 측이, 반대 측이 주로 남자들이었겠죠.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어, 논증을 해서 정말 역사를 바꾼 그런 사례입니다. 어, 연역 논증을 이제 검증할 때는 요 반대 신문의 검증 포인트인데요. 오류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반화된 원칙. 이 일반화된 원칙이 과연 우리가 일반화된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따져보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게 딱 뭐 확정이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그냥 두 손 놓고 당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과연 입증된 사실인가? 이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일반화된 원칙으로다가 그냥 사회 통념으로 적용되는 무슨 속담이라든지 그런 일반화를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것이 일반화된 원칙이 대전제가 과연 입증된 것인가? 예를 들면은 뭐 책에도 여러 사례들 제시되어 있지만 남성은 여성보다 운전을 더 잘한다. 뭐 일반적으로 남자가 뭐죠? 이 공간 감각이 뛰어나고 또 여성들은 뭐 대인적인 어떤 공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과연 입증된 것인가? 또는 뭐 여성보다 남성이 수학을 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입증된 것인가? 그것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통념으로 어떤 통념을 내서 결론을 도출해 냈을 때, 내서 주장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정말 입증된 것인가, 입증을, 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 신문에서요. 자, 여기 보면은 연역 논증의 사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방금 다룬 것처럼 대전제, 소전제, 주장, 일반화된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과도한 소금의 사용은 건강에 해롭다. 가공식품, 냉동식품은 과도한 양의 소금을 함유하고 있다. 그 나트륨 함유 수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므로 가공식품과 냉동식품의 과도한 사용은 건강에 해롭다. 일면 타당해 보이는 논증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과도한 소금의 사용이 건강에 해로운 것이 정말 증명된 것입니까? 우리가 뭐 딴 데서 여러 들어서 알고 있죠. 뭐 이 나트륨이 고혈압을 예방한다. 뭐 이런 것들 뭐 들어서 많이 소금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상대 측이 그런 질문을 할 걸 예상한다면은 뭐죠? 저희 측에서는 이렇게 지금 연두색으로 태도를 해놨는데 2010년도 연구팀은 과도한 소금의 사용이 고혈압 등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뭐 어디 캐나다의 연구팀이 뭐 환자 2만 명의 10년 동안의 추적 결과를 통해서 소금 섭취량과 뭐 고혈압 발병률의 그 인과관계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반화된 원칙이 확실하게 뭐죠? 또 이 뒷받침을 받아가지고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소존제도 뒷받침할 수 있죠. 인간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30mg인데 햄버거, 가공식품이죠. 그죠? 1510mg, 또 통조림, 또 냉동식품 이런 것들은 지금 230mg을 훨씬 막 1500, 막 2500 엄청나게 막 엄청난 그 배수로다가 이 나트륨 함유량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소존제도 이런 근거로 이건 그냥 사실이니까요. 그죠? 이게 뭐 측정한 결과는 측정값이니까 이것이 또 이제 뒷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연역 논증을 사용하더라도 이 근거들로 뒷받침을 하면은 더 견고한 논증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일반화된 원칙을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은 일반화된 원칙에서 이 일반화된 원칙에서 예외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고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원칙을 혼동했다 해서 원칙 혼동의 오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군인이나 공무원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라는 이 일반화된 원칙을 모든 경우에 다 예외가 있죠. 뭐 판사라든지 군인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뭐 판사도 공무원이니까요. 경우에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 정치적 견해를 이렇게 드러내면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일반화된 원칙을 갖다가 적용했을 때 이 원칙 혼동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사례가 이 구체적인 사례, 이 결론이 일반화된 원칙을 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담이라든지 그냥 사회 통념을 적용한 것입니다. 뭐 유유상종일 텐데요. 비슷한 깃털의 새들끼리 모인다. 뭐 그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뭐 한자 성어로도 쓰고 속담으로도 쓰고. 근데 이게 과연 그래서 뭐 이렇게 범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나쁜 짓을 같이 이제 공범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인간에게도 적용이 가능한가?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뭐 법적인 어떤 증언이라든지 뭐 토론에서 또 정교하게 따진다거나 그랬을 때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 속담이나 뭐 일반적인 사회 통념도 일반화된 원칙으로 쓰이긴 하지만 그래도 반대측 토론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한번 따져봄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연용 논증도 유명하지만 또 이제 귀납 논증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죠.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삼아서 일반적인 사실을 이제 주장으로 결론으로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실 첫 번째 지난 학기 작문 과제는 쉬웠다. 네. 뭐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뭐 평균 점수 뭐 이런 것들로 입증할 수 있겠죠. 평균 뭐 83점 뭐 이렇게 되면은 좀 쉽다고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사실 영준이도 작문 과제가 쉬웠다고 했다. 또 우리 형의 작문 과제도 쉬웠었다. 그래서 아, 주장은 뭐냐면 작문 과제는 쉽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 뭐 귀납 논증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A도 그렇다, B도 그렇다, C도 그렇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러하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펼치는 것이죠. 근데 이 귀납 논증은 연역 논증과는 달리 완벽한 입증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디서라도 하나 사례로 들지 않은 것 중에서 예외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백조. 말 그대로 백조는 휘죠. 그죠? 백조 일은 휘다, 백조 이는 휘다, 백조 천은 휘다라고 해가지고 뭐 무한대로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사례를 들어서 그걸 근거로 삼아서 백조는 그러므로 모든 백조는 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 호주에서 검은 백조가 발견됐대요. 이게 뭐 돌연변이인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논증은 모든 백조는 휘다라는 논증은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귀남 논증은 굉장히 타당하게 우리가 주로 이제 자연과학 쪽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접근법이지만은 완벽한 입증이 어려울 수가 있다. 그죠? 어디선가 예외가 발견되는 순간 그것이 이제 깨져버리게 되죠. 자, 귀남 논증 관련해서 반대 신문에서 검증해야 될 그런 포인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귀남 논증은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삼아서 일반적인 사실, 이거 주장을 결론을 이제 도출하는데 왼쪽부터 먼저 보시죠. A씨에서 절도 150건, 폭행 40건이 발생했다. A씨가 굉장히 그 우범 지역이네요. 근데 그러므로 A씨는 여행객들에게 위험하다.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야 될 게 주장과 근거가, 즉 근거에서 주장으로 가는데 이것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뭐 폭행도 많이 나고 절도도 많이 났네. 여기 가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 폭행 사건과 절도 사건이 그 지역 시민들끼리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 그죠? 그다음에 절도 150건도 어떤 특정 가게에서 상점에서 주로 거기 좀 뭔가 뭐 저기 범행이 많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은 사실은 쇼핑하기도 좋고 뭐 다니기도 좋고 그 상가만 안 가면은 뭐 좋고 그다음에 폭행 사건도 지역의 그 시민들끼리의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폭행이 일어난 것이지 사실은 뭐 굉장히 안전하고 뭐 시민들의 안전 의식도 높고 또 굉장히 어, 타지인들을 환대하고 우호적인 이런 분위기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A씨가 여행객들에게 위험함으로 A씨에는 뭐 여행을 가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은 따져보는 것이니까 이런 것이 정말 그러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사례를 보면은 자, 이것은 근거에서 바로 우리가 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거주 성인 5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표준어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차원에서 표준어를 관리하고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얼핏 보면은 굉장히 타당하게 들립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불충분하거나 대표성이 결여된 사례로 추정을 이끌어내지는 않았는가? 이거죠. 자, 여기서는 제 생각에는 뭐 5천 명이라고 하면은 샘플 수가 여러분들 사실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 단위 설문조사도 이 표본수 5천 명이면은 어느 정도 다 대규모 그 표본도 다 5천 명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우리 뭐죠? 대선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보통 뭐 표본 조사 1,000명 넘게 하면은 대충 뭐 A에 대한 지지율, B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 통계 그쪽 이제 하는 데서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럼 5천 명이면은 표본 수는 충분한데 대표성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죠? 당연히 수도권 거주자들이고 본인들이 뭐 지방에서 온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뭐 수도권에서 나고 자랐다고 하면은 표준어가 필요하다라고 여기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뭐 사투리가 오히려 불편하고 잘 하지도 못하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어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죠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80%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매우 필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표준어를 갖다가 무조건적으로 막 관리하고 의무적으로 교육한다. 이런 어떤 결론은 뭐죠? 이 표본의 대표성이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전국에 1,000명이더라도 전국에 우리 좀 비례해서 좀 할당을 한다면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예, 지역의 방언도 잘 관리하고 그것도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아니면은 표준어를 관리하고 무조로 교육한다라고 하는 어, 그런 어떤 얘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완전히 긍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과 논증인데요. 말 그대로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논증을 하는 것입니다. 원인, 컴퓨터 폭력 게임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죠? 뭐, 이게 슈팅을 한다거나, 그죠? 배틀그라운드 이런 것도 다 이제 쏴서 죽이는, 그죠? 이런 게임이죠. 그래서 결과, 서든 어택도 그렇고요. 청소년의 폭력 범죄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이것도 얼핏 보면은 타당하고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정이 됩니다. 그죠? 예.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진짜 그러한지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반대 신문으로 검증해야 될 포인트들인데 왼쪽부터 보면은 임금이 올라서 물가가 올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 예, 원인이 임금이 올라서 물가가 올랐는데 어떤 것이 원인인지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진 않았는지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임금이 또 올라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어떤 뭐 경제적으로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에 우리가 하나를 원인으로 삼고 하나를 또 그냥 그 결과로 삼으면은 거기서 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오른쪽 거는 영수는 강당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했다. 그래서 전교회장에 당선되었다. 어, 예전에 이제 저희 나라도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이 굉장히 감성적인 설득으로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이 또 굉장히 또 감성적인 설득 전략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만 이제 대통령이 된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책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또 사람들의 호감도 이런 것들이 높아서 된 것이고 그런 거죠. 이렇게 영수가 강당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한 것도 분명히 이제 어떤 인기를 끄는데 영향을 미쳤겠죠. 하지만 그 원인이 결과를 유발할 만큼 충분히 강력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게임 업체 매출이 급신장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학 점수가 크게 하락했다. 이것도 얼핏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죠? 수학도 이제 굉장히 이제 끈기를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데 막 계속 머릿속에서 게임이 빙빙빙 막 계속 이렇게 떠오르면은 집중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두 사건이 동시에 또는 어떤 순차적으로 발생했다고 해서 그게 과연 학생들 수학 점수가 떨어진 게 게임 매출의 신장인가? 이것 해봐야 되는 거죠. 게임을 학생들이 많이 사용한다. 공부 시간보다 게임을 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뭐 이런 것이 원인이더라 그러면은 일면 타당하지만 게임 업체의 매출은 저희가 분명히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게임 업체의 매출이라는 게 뭐 갑자기 어떤 광고가 진짜 터졌다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또 우리나라 어떤 유저들뿐만 아니라 인구수가 많은 중국이라든지 해외 유저들이 갑자기 몰리면서 그 업체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게임 업체 매출이 는 거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점수랑은 사실은 무관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듯이 이런 것도 이제 토론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포인트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이 인과관계가 맞습니까? 라고 검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인지 진짜 원인인지를 혼동하는 경우인데요. 이것을 거짓 원인의 오류 또는 우리 한자성어를 써서 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러죠. 오비라 그죠? 이게 오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과도한 가당식품을 섭취했다. 그래서 당뇨병이 발생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모든 사건에는요, 여러분들 원인이 꼭 하나 단일 원인인 경우보다는 특히 이제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이게 엉키고 이제 설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근데 문제에서 그 어떤 원인을 하나만 든다거나 하나만 주목하면은 안 되겠죠. 지금 이런 뭐 어떤 생리적인 이런 의학적인 이런 부분에서도 이 당뇨병 발생이 뭐 가당식품 섭취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뭐 단 음료라든지 가당 음료라든지 또 뭐 이렇게 수박같이 당이 많이 든 걸 먹는다든지 그럼 당뇨병 환자들에게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영양을 당 수치가 올라가죠. 근데 이게 이제 정말 이 사람이 가당식품을 잘 안 먹는데 집안에 유전이 많다거나 또 어떤 인슐린 분비의 어떤 장애가 다른 것 때문에 다 뭐 탄수화물 대사 관련해서
그런 것이 있어서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을 하나만 짚었을 경우에는 꼭 다른 원인, 그게 정말 원인인가? 그것이 유일한 원인인가? 이것을 꼭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추논증입니다. 말 그대로 이 비슷한 것끼리 이제 갖다 대면서 이것이 이것이니까 그러므로 이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사실의 유사한 속성을 근거로 삼아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그죠? 뭐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고 또 본네트를 열어서 또 거기에 뭐 이제 무슨 브레이크 오일 뭐 벨트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하죠. 왜냐하면 이게 도로에서 갑자기 자동차가 서면은 서게 되면은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신체는 자동차와 같이 정기 점검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신체와 자동차의 그 엔진 룸을 갖다가 이제 속성을 비슷하다고 여겨서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신체에 대한 정기 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는 것이죠. 그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유추논주입니다. 근데 어, 이제 책에 있는 사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유추논증을 하는데 찬성 측도 반대 측도 비슷하게 유추논증을 사용하지만 결론을 다르게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주장이 토론 논제가 미국에 이제 총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규제해야 된다. 만약에 이런 주장을 하게 될 때 이것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총기 사용을 규제해야 된다. 영국도 총기를 엄격하게 규제하는데 살인 범죄율이 낮다. 그리고 일본도 총이 거의 없죠. 우리나라도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영국보다 범죄율이 여기는 또 더 낮다. 그래서 미국도 이렇게 규제하는 나라들처럼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라와 나라를 비교하는데 오히려 총기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논증으로 유추 논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 측은 그 영국의 범죄 방지 정책은 총기에 국한된 게 아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안전 제도라든지 치안에 관련된 제도들이 또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스위스는 거기가 이제 그 굉장히 주변에 또 거기도 강대국이 많아서 전쟁이 역사적으로 많았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60만 정이나 총기가 있는데 근데 미국의 범죄율에 비해서 15%밖에 안 된다. 범죄 발생률이요. 전체 인구 대비. 그래서 이것은 총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규제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죠? 어떤 문화적인 요소, 어떤 국민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영국의 사례와 스위스의 사례를 그렇게 같이 이제 유추해가지고 비슷한 속성으로 들었지만은 총기 사용 규제가 답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같은 논증의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자기의 관점으로 다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유추 중에 이제 비유적 유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상이한 것을 비교하는데 국가 경영을 항해에 비유한다든지 그래서 뭐 대통령은 국정을 그 뭐죠? 예, 국정이라는 큰 배를 운행하는 선장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일반적인 연설이라든지 또 뭐 토론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뭐 처음에 하지만 어떤 법적인 증명이라든지 또 토론에서 정말로 객관적인 정말 뭐죠? 아, 중요한 사항을 다룰 때는 이런 비유적 유추는 좀 사용이 제약이 되겠습니다. 자, 유추론 중에서 이제 반대 신문에서 검증할 포인트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A 도시와 B 도시의 면적과 인구 규모가 비슷하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신문 기사에서 본 건데요. 그 B 도시, 제가 이제 경기도의 어떤 시들인 것 같아요. 화성시랑 평택시인가? 제가 기억이 잘 좀 안 나는데 예를 들면 그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화성시도 굉장히 크고요. 평택시도 굉장히 큽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그 면적과 인구 규모가 비슷하다. 그래서 그 공무원이 B 도시에도 A 도시와 같은 종합경기장을 건설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해서 신문 기사가 실렸어요. 근데 A 도시에는 이제 굉장히 뭐 예를 들면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종합경기장이 있다. 그 지역 주민들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무슨 해외에 무슨 국제 스포츠 경기도 유치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B 도시도 이것을 근거 삼아서 우리 A 도시에도 우리 B 도시도 A 도시만큼 인구수도 그렇고 지역도 우리도 그만큼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가 규모의 종합 경기장을 건설해야 됩니다. 예산을 배정해 주십시오. 이거 뭐 경기도 측에 의뢰할 수도 있고, 그 뭐 그렇겠죠. 근데 여기서도 따져봐야 될 게 그 유사점이 있죠. 면적과 인구. 근데 이제 또 차이점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 A씨는
도로가 제일 잘 발달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에서 A시의 종합경기장으로 접근하는 도로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 그다음에 종합경기장 주변에 숙박시설들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래서 국제 경기를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서 그 종합경기장을 일반 시민들의 체육시설로도 또 국제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사용할 수가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B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도로라든지 교통 그다음에 주변의 숙박시설 선수들이 와서 선수나 이제 코칭 스태프들이 와서 묵을 그런 장소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를까지 와가지고 또 무슨 뭐 동호회들이 스포츠를 즐길 만한 주변의 인구의 어떤 분포도 그냥 다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거나 뭐 그냥 또 고령화돼 있거나 뭐 그래서 뭐 그런 굉장히 뭐 축구나 야구 같은 이런 스포츠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면적과 인구 규모가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지어달라. 이것은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반대 신문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것은 좀 당연히 이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A 학교와 B 학교의 교복 색깔이 비슷하다. 그래서 두 학교 학생의 품성도 비슷할 것이다. 뭐 성적도 공부도 잘할 것이다. 그죠? 이 유사점이 본질적인 게 아니죠. 학생들의 성품하고 그 교복 색깔하고 뭐가 그 어, 무슨 본질적인 어떤 유사성이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것도 좀 짚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논증의 방법과 연관된 오류들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다른 논증 오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 유명한 오류들, 대표적인 오류들, 특히 이제 반대 신문을 할 때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그런 오류들을 한번 제가 가져와봤습니다. 무지의 오류인데요. 이거는 어떤 주장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참이라고 얘기하고 참이기 때문에 거짓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이라고 얘기하고 참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은 뭐 UFO가 없는 게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있다. UFO가 존재한다라는 거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UFO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번 뭐 신이 없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있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번 의료사고에서 의사가 실수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 의료사고에서 의사가 실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의사가 잘못입니다.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무지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논점 일탈의 오류인데요. 이건 이제 관역을 빗나가는 겁니다. 그죠? 학교 폭력 문제 해결책에 대한 토론 상황에서 학교 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피해 학생이 자살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대책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자살로 잠깐 이게 뭐죠? 이게 논점이 일탈됩니다.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교사가 주기적으로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 전문 상담 교사를 배치해야 자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걸로 완전히 일탈이 돼버렸습니다. 논점이 일탈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토론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 딱고 핵심을 그대로 따라가서 관역에 적중하는 것이 아니라 논점을 일탈하고 우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순환 논증의 오류인데요. 이것은 이제 쳇바퀴를 도는 겁니다. 즉 주장을 하고 근거를 그 주장을 갖다가 사실 그냥 다른 말로 재진술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은 규칙적인 생활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때요? 동호반복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증명되지 않은 주장을 재진술해서 그걸 근거로 삼아서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떤 이유나 근거의 어떤 문형으로다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 같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흑백 사고의 오류는 말 그대로 진짜 이분법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여기 앞에 거를 가져오면서 좀 오타가 났네요. 그죠? 예. 그 오류에서 자, 요거만 보시죠. 오른쪽만. 이번 피사 연구 결과 유럽 학생들의 읽기 점수는 우수 집단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므로 유럽 학생들은 열등 집단이다. 자, 흑백 사고율은 뭡니까? 그냥 흑이냐 백이냐. 그죠? 이게 이
점수라는 거는 이렇게 스펙트럼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점수대 아니면 이걸 갖다 극단으로 나눠가지고 뭐, 매우 부족함, 뭐 우수함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걸 갖다 딱 그 어떤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열등하다, 우수하다 이렇게만 본 거죠. 그죠? 예, 중간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이 스펙트럼을 인정하지 않고 딱 해가지고 그러므로 이 열등 집단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흑백사고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제 복합 질문의 오류인데요. 이 만약에 무슨 이게 검사가 이제 사건 그 범인을 신문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의 질문이 숨겨져 들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한 것이 사실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라고 하면은 그냥 뭐 guilty 입증이죠, 그냥. 예, 그죠? 예, 자백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회사 자금을 횡령했군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을 잘 뜯어보면은 회사 자금을 횡령했는지를 묻는 질문과 돈을 도박으로 탕진했는지를 묻는 질문이 두 개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죠. 도박으로 탕진하지는 않았지만 회사 자금을 횡령했군요. 이렇게 또 해서 너는 guilty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회사 자금을 횡령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도박으로 또 돈을 탕진했군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죠? 상습적인 도박 이것도 유죄 이렇게 또 판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질문이라든지 어떤 진술에 그것에 이제 두 가지가 섞여져 있지 않는지 거기에 따라서 예나 아니오를 했을 때 이것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논증이 뒤엉키지는 않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논증의 방법, 연여, 귀납, 인과, 유추 네 가지의 방법과 그것과 관련된 오류들을 살펴보고 다섯 가지 대표적인 논증의 오류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토론을 준비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또 뭐 이런 설득적인 메시지를 만들거나 할 때 이런 논증의 방법과 오류가 를 잘 활용해서 견고한 논증 또 상대방의 논증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따져보는 그런 어떤 비판적인 문식성 그런 것들을 기르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9장 2절에 대한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